바람피는 유전자는 정해져 있다. 바람둥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크게 대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맞아, 그런 애들 꼭 또 그러더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나요? 연애든 결혼이든 우리는 한 사람을 믿고 사랑할 때 행복해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순간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사랑과 믿음이 전부 헛된 것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더 끔찍한 건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과 행복해 보일 때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건 성격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걸까? 설마 바람둥이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거야? 실제로 바람 피우는 성향은 유전된다 는 말이 있어요. 마치 신장이 크거나 머리숱이 풍성한 게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바람둥이 기질도 유전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피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다고 해요. 반대로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바람을 거의 안 피운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혹시 과거에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갑자기 변해버린 경험이요. 말투가 달라지고 연락이 줄어들고 핑계가 늘어나면서 어딘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들켜서 끝나버린 연애. 하지만 웃긴 건 그 사람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도 또 다른 연애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또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바람 피울 운명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바람 피우는 성향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는 유전자를 가진 여자들은 쉽게 질리고 늘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해요. 또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체질은 성적인 충동이 강하고 다수의 이성에게 끌리기 쉽죠. 그리고 애착 유형이 불안형 또는 회피형인 사람들은 한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게 정말 유전자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없는 걸까? 만약 이게 정말 유전이라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피울 사람은 피우고 아닌 사람은 절대 안 피우는 거죠. 하지만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정말 바람 피우는 유전자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선택의 문제일까요? 바람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일까? 그 사람 전에도 바람 폈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한번 그런 사람은 또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바람 피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주변을 보면 꼭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마다 이상하게 끝이 안 좋고 들켜서 난리가 나고 결국 이별하고 나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만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사랑을 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타고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바람을 피우는 건 그냥 못 참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요. 애초에 바람 피울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도 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늘 새로움을 찾아야 하는 성향이 있다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바람 피우는 경향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쉽게 질리고 늘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죠. 흔히 말하는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성향. 이 강해지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도파민 수용체 중에서도 바람 피우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다고 해요. 이 유전자는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단조로운 관계에 쉽게 실증을 느끼고 늘 다른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또 하나,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들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여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많을수록 성적인 욕구가 강해지고 다수의 이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커진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전자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연애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쉽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건 유전적인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한 사람과 오래 가는 게 익숙해요. 반대로 부모님이 자주 싸우거나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봤다면 연애를 하면서도 신뢰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즉,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냥 핑계일 수도 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항상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어. 이 말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같은 성향을 타고나도 결국 선택은 다르게 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카지노 근처에도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취미를 좋아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한 사람에게 깊이 빠지고 누군가는 쉽게 질려요.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지 그 특징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연애 스타일이 내 연애에 영향을 줄까?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부모님이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부러웠던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다툼을 지켜봐요.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의심하고 결국 한쪽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모습을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모님이 다정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요. 매일 아침, 잘 다녀와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고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모님과 다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놀랍게도 부모님의 연애 스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어릴 때 본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연애하는 방식이 돼요. 부모님이 서로 신뢰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우리도 비슷한 연애를 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부모님이 자주 다투고 의심하고 심지어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연애할 때 불안해하고 상대를 의심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배운 방식이 우리의 연애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람을 피웠다면 나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을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바람을 피웠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학습된 행동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사랑을 배워요. 부모님이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란 본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연애라는 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애착 스타일 때문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다면 우리는 연애에서도 상대를 믿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바람을 피우거나 집안 분위기가 늘 불안했다면 우리는 연애에서도 불안함을 느껴요. 상대를 의심하고 자꾸 확인하고 싶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똑같이 바람을 피우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나는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아 하면서 쉽게 질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다르게 연애할 수 있을까? 어릴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부모님과 다르게 연애할 거야. 그런데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자꾸 의심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밀어내거나 시험해보고 싶어져요. 이런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본 사랑의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과 다르게 연애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예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있듯이 학습된 행동도 있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부모님의 연애 방식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연애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 내가 연애할 때 보이는 행동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왜 연애에서 자꾸 같은 문제로 힘들어할까?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 연애 패턴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을 닮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들, 내 연애 패턴을 인식해 보세요. 내가 연애에서 반복하는 행동이 있는지 돌아봐요. 상대를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쉽게 질리거나 사랑이 깊어지면 도망치고 싶어지진 않나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불안해하는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봐요. 이 감정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해요. 건강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해요. 내 주변에서 건강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유지하는지 관찰해 봐요. 그들의 연애 방식이 내가 본 것과 다르다면 그걸 따라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과 연애하는 걸까?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상대를 믿고 있나? 아니면 불안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내 안의 연애 습관을 점검해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 연애에 미치는 영향 극복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 본 사랑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바람을 피우는 건 결국 유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랑에도 타고난 성향이 있을까? 연애를 하다 보면 신기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누군가는 쉽게 질리고 늘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같은 연애를 해도 어떤 사람은 상대를 믿고 편안하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깊어질 것 같으면 일부러 밀어내요.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애착 유형이 있다고 말해요. 애착 유형이란 우리가 사랑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과 맺은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제 한번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애 스타일을 결정하는 애착 유형 3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연애 스타일을 애착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대표적으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상대를 믿고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깊이 사랑하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요.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를 의심하기보다는 믿는 편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같은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연락이 조금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연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늘 곁에 있어 주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익숙했던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상대를 신뢰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두 번째, 불안형 애착 관계의 사람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들.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늘 불안감을 느껴요.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초조하고 상대방이 조금만 변한 것 같아도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나한테 질린 거 아니야? 오늘 왜 이렇게 차갑지? 무슨 일 있어? 나는 상대방이 너무 좋은데 상대는 나만큼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도 완전히 믿지 못해요. 늘,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커요. 부모님이 일관되게 사랑을 주지 않았거나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다정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사랑을 받을 때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 는 생각을 하고 연애에서도 상대에게 집착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기보다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울까봐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회피형 애착관계를 지닌 사람들,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너무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해요.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감정을 너무 깊이 느끼고 싶지 않아요.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한데? 너무 가까워지면 뭔가 답답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처음에는 다정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해요. 상대방이 애정을 표현하면 부담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걸 피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야 했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감정을 깊이 나누는 걸 어려워해요. 그리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혹은 연애를 하면서도 한 사람에게 몰입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일까? 이제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연애를 할 때 상대를 믿고 편안하게 사랑하는 편인가? 나는 상대방이 변하는 게 두렵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한가? 나는 연애를 할 때 너무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럽고 혼자가 편한가? 이 애착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애 스타일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떤 애착 유형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형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걸까? 나는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바람을 피워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찾아요. 반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가장 낮아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을까? 애착 유형은 어릴 때 형성되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면 점점 안정형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자신의 연애 스타일이 불안형이거나 회피형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사랑을 배워나가면 돼요.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도 결국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성향이 호르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우리의 사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더 흥미로울 거예요. 호르몬이 바람 피우는 성향을 결정한다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착 유형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냥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 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 바람 피우는 성향이 우리 몸속의 호르몬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몸에 흐르는 화학 물질이 사랑을 오래 유지하게 하기도 하고 쉽게 질리게 만들기도 한다면요. 믿기 어렵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이 우리의 연애 스타일과 바람 피우는 성향에 깊이 관여한다고 해요. 즉, 누군가는 호르몬 덕분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는 호르몬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과 바람의 과학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로 도파민은 늘 새로움을 갈망하는 호르몬이죠. 혹시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하면 설렘이 사라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희미해졌다면요. 이게 바로 도파민 때문이에요.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연애 초반에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설레고 함께하는 시간이 짜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파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요. 즉, 똑같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면 도파민이 덜 분비돼요. 이게 바로 연애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설렘이 줄어드는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 도파민 분비가 활발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질려요.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파민이 줄어들면 다른 곳에서 다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해요. 즉, 도파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도파민과 관련된 DRD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도박, 마약, 극한 스포츠 같은 자극적인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짜릿한 감정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들이 자극을 어디에서 찾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연애에서 도파민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여행, 취미, 새로운 경험에서 도파민을 충족할 수도 있어요. 결국 바람을 피우느냐 마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적 욕구를 강하게 만드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 호르몬이 많을수록 성욕이 강하고 여러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커져요.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더 높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많을수록 한 명에게 만족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래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쉽게 정복하려고 해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일 때는 엄청 적극적이지만 연애가 안정되면 식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사람에게 쉽게 끌리고 본능적인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 초반에는 엄청난 매력을 발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과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강렬한 사랑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과 연애하면 무조건 바람을 피울까요? 그건 아니에요. 테스토스테론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성적 충동이 강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더 많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즉, 이들에게 중요한 건 충동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예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애에서도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해요. 같은 패턴의 데이트가 반복되면 쉽게 질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수록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한 사람만 사랑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떤 호르몬이 많을까요?
바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에요. 이 두 호르몬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이 호르몬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고 한 사람과 오래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이 높은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낮아요. 이들은 한 사람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호르몬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강하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는 성향이 커져요. 즉,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호르몬을 늘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스킨십을 자주 하면 옥시토신이 증가해요.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할수록 유대감이 강해져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면 바소프레신이 높아져요. 즉,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건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속의 호르몬이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도파민이 많으면 쉽게 질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성적 충동이 강하고 옥시토신이 많으면 한 사람과 안정적인 사랑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르몬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바람을 피울지 말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호르몬에 휘둘려 바람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호르몬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요. 진짜 바람둥이는 얼굴만 봐도 티난다? 쟤는 좀 위험해 보인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신뢰가 안 간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몇 초 만에 상대의 얼굴을 보고 바람을 피울 확률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예상이 상당히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바람둥이의 특징은 정말 얼굴에 드러나는 걸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적 특징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인상으로 알 수 있는 바람둥이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성격을 판단해요. 특히 이성적 매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연애 중에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이 다 바람둥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한 얼굴형과 특징이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더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되고 연애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커요. 연구에 따르면 대칭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요. 대칭적인 얼굴은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성의 관심을 받게 돼요. 이들은 연애 중에도 더 많은 접근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유혹을 받을 기회가 많아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굴보다 행동과 태도예요. 바람둥이들이 자주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특정한 패턴을 보여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일단 그들은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요. 바람둥이들은 연애 초반에 감정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빠르게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속삭이며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관계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빠르게 관계를 깊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건강한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감정이 깊어지지만 바람둥이들은 상대가 빠르게 자신에게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우리 진짜 운명인 것 같아.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처음이야.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연애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한다면 한 번쯤 경계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자기애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바람둥이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연애에서도 자신이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매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사람을 쉽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연애 중에도 쉽게 흔들리고 더 나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애성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특징을 보면 이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과도하게 높다. 상대방을 칭찬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말들이 많다. 연애에서 감정보다 자신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연애를 하나의 게임처럼 여길 때가 많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쉽게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들은 비밀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연애를 하면서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을 감추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휴대폰을 지나치게 숨긴다. 연락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만날 때마다 핑계를 자주 댄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애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나는 원래 사적인 걸 잘 이야기 안 해. 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감추는 경우 이 사람이 정말 연애에 진심인지 고민해 봐야 해요.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을 많이 피워요. 바람둥이들은 유혹을 받을 때 쉽게 흔들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상대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요. 바람둥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애 초반에 신중하게 상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너무 빠르게 감정을 몰아붙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속도를 늦춰보세요. 상대의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하기,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휴대폰을 숨기는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다. 연애 상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저 사람 원래 연애할 때 어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의외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연애하기.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연애는 결국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바람둥이는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보통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다가오거나 자기애가 강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한 번쯤 경계해야 해요. 연애는 결국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상대방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장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정말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걸까요? 바람 피우는 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까요? 바람을 피우는 건 인간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흔히들 요즘 사람들은 더 쉽게 바람을 피운다 라고 말해요. 연애 문화가 변하면서 연인이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아졌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고 한 사람만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때는 비밀이 더 많았고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 변하지 않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게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바람은 언제나 존재했다. 사람들은 바람이 요즘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고대 로마, 그리스, 심지어 왕조 시대까지 역사 속에서 바람과 외도는 항상 있어 왔어요. 고대 로마에서는 남성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어요. 기혼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일부 다 처제를 허용하는 사회도 많았어요. 그리스에서도 남성들은 아내와는 별개로 다른 여성 혹은 젊은 남성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됐어요. 중국의 황제들은 수많은 후궁을 두었고 조선시대 양반들도 첩을 두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일부라고 말했어요. 즉, 바람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람을 피워도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연애와 결혼에서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개념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게 더 나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더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비율은 시대마다 달랐을까?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비율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높을까요? 의외로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바람을 피우는 비율은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하게 유지됐어요. 즉, 사람들이 지금 더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숨길 수 없고 쉽게 드러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SNS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바람을 피우더라도 쉽게 걸리지 않았고 상대방이 의심할 만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요. 카톡 하나만 잘못 보내도 SNS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바람의 흔적이 남아요. 과거에는 비밀이 많았던 것뿐이지 지금이 특별히 더 바람을 피우기 쉬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종교가 바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만든다. 바람에 대한 인식은 시대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일부일 처제가 기본인 서구권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강하게 비난받아요. 반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같은 종교에서도 바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는 배우자 외의 관계를 죄악으로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접근해요. 즉, 바람을 피우는 것이 본능이냐 도덕적인 잘못이냐는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문화권에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울까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새로운 유혹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바람을 피우려면 직접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과 연락할 수 있어요. SNS, 데이팅 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더 많아진 건 아니지만 유혹에 빠질 기회는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연애와 결혼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연애, 동거, 결혼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존재해요. 연애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쉽게 떠나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가 커진 측면도 작용을 해요. 과거에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큰 죄악이었지만 요즘은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문화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람을 피우기도 해요. 특히 바람을 피운 사람 중에는 그냥 마음이 떠난 것뿐이야. 한 사람에게 평생 충실해야 한다는 건 너무 구식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연애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는 것조차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하고 연애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신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서로를 믿는 것이에요.
바람을 피우는 건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바람은 시대에 따라 변했을까?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본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과거에는 감춰졌고 지금은 더 쉽게 드러날 뿐이에요. 문화와 시대가 바뀌면서 바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신뢰를 깨는 행동은 어떤 시대에서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바람 피우는 건 결국 선택의 문제일까? 바람을 피우는 건 정말 타고난 성향일까요? 아니면 결국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일까요? 누군가는 말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워.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바람은 그냥 충동적인 거야. 그 순간 못 참아서 그런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바람을 피우는 게 유전자 때문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본능이 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바람을 피우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조절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본능인가 선택인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인간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인 시스템과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절하는 이성적인 시스템이에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스템 중에서 충동적인 시스템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기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은 이 본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먹고 싶겠죠. 하지만 그 순간 이걸 먹으면 살이 찌겠지. 내 목표를 위해 참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즉, 바람을 피우는 건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 그렇다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우선 순간적인 감정에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감정의 흐름에 쉽게 휩쓸려요. 새로운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고 그 감정을 더 크게 키우죠. 이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끌렸어.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람은 절대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몰래 만나고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결국 매 순간 바람을 피우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자주 피워요. 연애나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모든 불만을 바람으로 해결하려는 건 사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요. 나는 외로웠어. 이 관계가 너무 답답했어.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를 해결할 노력 대신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려고 대화하고 노력하는 대신 바람을 피우는 게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 통제가 약한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즉, 하고 싶은 걸 못 참는 사람들이 바람도 쉽게 피우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당장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연애든 결혼이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위한 절제가 필요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결국 당장의 욕구를 선택하고 상대와의 신뢰를 포기한 거예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렇다면 반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확신이 있다.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해요. 즉,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걸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종종 나는 여전히 매력적일까? 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을 때 그걸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해요. 반면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신뢰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요. 두 번째, 관계에서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를 생각해요.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알고 눈앞의 유혹보다 서로가 쌓아온 신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따른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연애든 결혼이든 결국은 감정보다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서로를 지키기로 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바람을 피우는 건 선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피울 운명이었어. 그냥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는 건 결국 스스로가 선택한 행동이에요. 유혹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감정이 흔들려도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유혹이 있어도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들은 신뢰를 선택했고 관계를 지키는 쪽을 택한 거예요. 결국 바람을 피우는 건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충동을 참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에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의 관계를 지킬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신뢰를 지키는 선택을 해요. 연애에서도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분명해요. 바람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지킬 것인가? 어떤 길을 갈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가 바람을 피운 사람 조심해야 할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자식도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 맞아요. 모든 것이 유전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한 번뿐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본능적으로 상대를 분석해요. 이 사람이 나와 잘 맞을까?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부모가 바람을 피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연애에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사랑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가치관, 연애 스타일까지 모두 포함해서 봐야 해요.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부모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연애 스타일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쉬워요. 부모가 바람을 피우는 걸 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를 쉽게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유전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 보고 배운 사랑의 방식 때문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사랑의 개념을 형성해요.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연애를 해요. 반대로 부모가 싸우고 의심하고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바람을 피운 사람의 특징.
부모가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연애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1.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요. 부모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연애에서도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바람을 피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오히려 연애에서 더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연애 중에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하거나 비밀이 많아 보이면 쉽게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 건강한 연애가 가능해요. 2. 사랑을 쉽게 믿지 못한다. 반면 부모가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랑을 쉽게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들은 관계에서 불안을 자주 느끼고 상대를 의심하는 경향이 강해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은 어차피 깨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라서 한 사람에게 깊이 정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 부모가 바람을 피우고 가족이 깨지는 걸 경험했다면 결국 이 관계도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진심으로 믿기 어려워하고 스스로 바람을 피우거나 감정을 깊이 주는 걸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과 연애를 할 때는 이들이 관계에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해요.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상대가 불필요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될까? 부모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그 사람도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배우자는 한 번뿐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신중해서 나쁠 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애 패턴을 반복하는지, 이 모든 걸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선택해야 해요. 어릴 때 부모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연애에서 비슷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걸 극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연애 패턴을 돌아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부모와는 전혀 다른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애 습관을 인식하고 있는지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우자 선택,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와 연애할지, 누구와 결혼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강렬해도 그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연애는 결국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부모가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얼마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감정보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 번뿐인 선택, 신중할수록 좋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